미세 플라스틱 막 몇만 개, 몇천 개 쫙 뽑아져 나오고 뭐 엄청난 양을 먹는다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산물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첫 번째고요. 사람들이 이게 또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잘 닦아요. 다시고 새 거 같거든요. 재활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옷에도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있나 봐요? 세탁을 좀 가끔 하시는 거. 가끔이라는 게 좀 모아서 하시는 거. 좀 봤을 때 좀 흠집이 눈에 띌 정도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 배달 용기가 어마무지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를 한번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나요? 배달시켜 보시면 이제 겉에 뭐 적혀 있어요. 보통 PP라고 요즘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요새 네. 거의 PP가 평정을 했는데요. 폴리프로필렌이고요. 음식물을 넣었다고 해서 막 미세 플라스틱 막 몇만 개, 몇천 개 쫙 뽑아져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드실 때 너무 박박 긁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벽면만 긁고 이런. 살살. 네, 약간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게 또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잘 닦아요. 닦아가지고 다시고 새 거 같거든요. 아하. 그럼 이거를 다시 쓰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게 시간 지나면 플라스틱이 조금씩 조직이 약해져요. 처음엔 별로 안 떨어진 게 나중에 점점 떨어진 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배달 용기 드셨던 거는 잘 닦아서 분리수거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급하면 이제 냉동밥이나 즉석밥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부터 그게 찝찝해서 도자기로 옮겨서 데워 먹었어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안전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정말 안전할까? 즉석밥 같은 용기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그걸 써도 된다라고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는 말의 근거는 PP나 PE 소재를 전자레인지 돌렸다고 해서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뭐 유해 화학물질이 나온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PS 같은 거는 돌리면 안 됩니다. 참고로 네. 그거 돌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그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볼게요.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안 나오느냐?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떨어져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수만 개, 수억 개 뽑아져 나오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역시 그렇게 열이 가해진 과정에서 조직이 좀 약해져 있을 수 있어서 뭐 너무 벽면을 긁어 먹는다든지 그런 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다 보면 점점 조직이 좀 약해지긴 해요. 그럴수록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될 수 있기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용기에서 딱 도자기 그릇으로 옮기면서 밥알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좀 긁어서 담을까요? 그 밥알 몇 개는 포기할까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하, 네. 이게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도 긁어도 그렇다는 약간, 거군요. 약간 떨어져 나올 수 있죠. 그런 과정, 행위를 통해서. 너무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건데요. 전자를 덮일 때는 이렇게 자기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옮겨 담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덮여 드시는 게 제일 좋죠. 레토르 음식이 많잖아요. 그거 봉지채 불풀 끓이래요. 네. 그런 거 봉지채 끓여도 될까요? 정부가 허락한 겁니다. 참고로. 정부가 허락한 이유는 환경 호르몬 또는 유해 화학 물질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폴리올레핀계 소재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정도 온도에서 막 유해 물질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한 거지. 근데 오늘 주제가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보면 그런 행위 자체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따로 옮겨서 덮여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먹을 때 밥풀도 먹고 밑풀도 먹는다 생각을 하고 네.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리콘 용기는요? 사실 실리콘 용기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으세요. 실리콘이 우리 몸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형 보형물로 쓰니까 네. 아니 얼마나 안전하길래 우리 몸에 써?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한 일상적으로 보는 그 실리콘 플라스틱이 뭐냐면 폴리실록세인입니다. 실리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 너무 잘못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종이에다가 이걸 코팅해서 쓰는 게 종이 호일이에요.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막 고등어 넣고 막 구워 먹고 막 괜히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프라이팬 씻기 싫으니까. 맞습니다. 청소하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연구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먹을 거라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나중에 독성이 밝혀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실리콘 이제 무슨 뚜껑 같은 거나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음식물을 담았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시간 지나면 서서히 조금씩 조직이 끊어져요. 평소에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게 되고 거기다 음식을 담게 되면 조금씩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실리콘 제품은 항상 이렇게 하는 말씀이 꼭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셔라. 그러니까 이걸 영원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봤을 때 좀 흠집이 눈에 띌 정도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 사시라는 뜻입니다. 화장품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들어있는 제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제품 성분명을 봤을 때 POLY, 폴리로 시작하는 명칭이 들어간 것들은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 쓰이는 크기가 뭐 피부 뚫고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문제 언젠가 우리 씻어내잖아요. 네. 씻어내면 이제 결국 그게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거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럼 문제인 거죠.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나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건 이제 없으면 그 기능을 하는 새로운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뭐 빨래를 할 때 40도씨가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온다. 찬물에 해라 이러는데 찬물에 뭐 때가 지나요? 아니 네. 옷에도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있나 봐요? 섬유 자체가 완전 천연 섬유 아니면 대부분 다 이제 합성 섬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빨기만 해도 세탁만 해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씩 빠져요. 이게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예, 그래서 빠져나온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과 바다로 가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내 입으로.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세 플라스틱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찬물에 세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고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오히려 찬물 세탁보다 세탁을 좀 가끔 하시는 거. 가끔이라는 게 좀 모아서 하시는 거. 좀만 쌓이면 냄새 나니까 여름에 그냥 바로바로 넣어서 돌리는데 사실은 환경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세탁 기간 그다음 70%까지 찰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리고 넣어서 하는 게 낫지. 그냥 냄새 날까 좀만 쌓여도 세탁하고 이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저희 집은 4인 가족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니 얼마나 착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세요? 네. 어우, 그리고 수건 같은 거는요, 젖은 거를 다 이렇게 걸쳐놔서 다 말린 다음에 저기 그 세탁 바구니에 넣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 냄새 곰팡이 써니까. 우리 환경부 홍보 대사로 사면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생겨요. 우리 애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까 맞아요. 예측 불가한 불가하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저 정말 좋은 거.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강과 바다로 다시 수돗물로 제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생선들 어느 정도 심각한 걸까요? 정말 심각한 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계속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냥 플라스틱 자체를 바다에 벌려서 그게 계속 둥둥 떠다녀서 어느 지역에는요 플라스틱 섬도 만들어졌어요. 그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계속 플라스틱 와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럼 그게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또 분해되죠. 분해되면서 그게 작은 미스 플라스틱 입자가 되고 그게 또 그냥 생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바닷속에 떠돌아다니는 중금속도 흡착도 해요. 그 상태에서 또 그 생선이 먹고 그걸 또 우리가 먹겠죠. 우리 미세 플라스틱 먹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까지도 계속 먹게 된다는 게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몸 생각해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점이 많아서 그렇게 생선을 구워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부들은?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첫 번째 수산물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드시더라도 팔팔 끓여 드시는 거. 끓여 드시게 되면 이것저것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좀 같이 좀 빠져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리고 나서 주로 건더기 위주만 드신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국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국물까지 드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날로 먹으면 별로 안 좋겠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멸치는 작아서 내장재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멸치가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상위 포식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멸치 자체는 한 마리 끼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좀 어렵긴 해요, 사실. 그럼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요즘 어떻게 드세요? 음식의 채식 비율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야채 채소 비율이 좀 높고 고기는 먹습니다. 먹는데 구워 먹는 비율은 확 낮추고 삶아서 약간 양념해 먹는다든지 그런 비율이 좀 높습니다. 몸소 실천하시는 실천 운전가시네요. 네, 수산물은 근데 아예 끊으려고 하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누가 오늘 이식 먹읍시다 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미풀이 많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과부하물 중소에서 사회생활 끊어야 돼요, 사실.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때 같이 가고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먹지만 너무 과하게 막 국물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름 현명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완전 끊으려고 하는 건 괴롭습니다, 사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보면 소가 나은가요? 돼지가 나은가요? 닭이 나은 건가요? 그거 차이는 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소닥돼지는. 그러니까 야채 채소 비율이 높아야 된다. 농산물 비율이 좀 높으신 게 낫다. 물을 또 밭에서 주기 때문에 그 물이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물이라면 같이 이렇게 자라면서 똑같이 있나요? 그건 많이 나아지나요? 수돗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막 몇만 개, 몇억 개 막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상수도관이 너무 오염돼 있지만 않다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